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텍스트 분석 시간입니다. 우선 먼저 기초적인 거 꼭 확인해야 되는 거를 좀 짚고 갈게요. 첫 번째,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종, 임금이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지. 그지? 자, 사실 이 글은요,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절대 해례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해례본이 아니라 훈민정음 언해본이라고 해야 되죠. 알겠지? 그지? 그래서 언해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문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한글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 글을 가리키는 명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언문으로 지금 번역한 것을 언해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 세종임금이 직접 쓴 글이고요. 우리 어지서문이라고도 부르는 글이죠. 세종대왕이 내가 왜 한글을 만들었는지 여기 나와 있는 즉 훈민정음의 창제 취지와 목적이 나타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용례가 나온다. 용례라는 것은 그 글자 하나하나 쓰임새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원리하고 용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지 그 창제 취지와 목적이 나타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딱 한번 우리 책을 보면은 우리 지금 다 학생들 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에 보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 뭐죠? 일단 첫 번째 글자 왼쪽에 뭘 찍었다? 방점을 찍었다. 알겠지? 그래서 방점이라는 것은 뭐였었더라? 소리의 높낮이를 표기하기 위해서 글자 왼쪽에다가 오른쪽 아니에요. 왼쪽에다가 점을 찍은 것을 말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특징 방점 찍은 게 보인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하지 않았다? 띄어쓰기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지? 우리 중세국어는 띄어쓰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대국어에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은 보기에 나와 있을 때 지문에 뭔가 띄어쓰기 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띄어쓰기 됐다라고 하면 안 돼. 띄어쓰기 절대 하지 않았다.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글이 15세기 글이잖아. 몇 종성법이었었더라? 8종성법이 나타나는 글이다. 그래서 우리 8종성법이라는 게 뭐였었더라? 종성에서 있잖아. 이걸 잘 기억해 놔둬야 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리고 그 다음 뭐야? 예디응을 쓰는 거지. 그지? 이 8개의 자음만 밑에 받침, 종성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게 8종성법이라는 것 자체가 있잖아. 발음되는 자음만 종성에다가 쓴다는 뜻이기도 해.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요 8개의 자음은 있잖아. 종성에서 자기의 음가대로 발음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의할 점, 디귿하고 시옷은 종성에서 서로 무슨 발음이었다? 다른 발음이었다. 우리 이게 바로 뭐하고의 차이점이었더라? 현대국어하고의 차이점이었죠. 현대국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하더라? 옷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옷이라고 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시옷을 디귿으로 교체해서 발음하잖아. 근데 중세국어 당시에는 시옷이 종성에서도 제 음가대로 얘가 제 음가대로 발음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디귿하고 시옷은 종성에서 서로 다른 발음이었다. 그럼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그럼 잘 봐봐. 종성에서 있잖아. 디귿하고 시옷은 서로 다른 발음이었어. 알겠지? 그지? 그래서 디귿, 시옷이 서로 다른 거. 당연히 초성에서도 다르죠. 그죠? 자, 그런데 종성에서 있잖아. 지읒, 치읒, 시옷은 서로 다른 발음이 아니었었던 거야. 왜냐면 지읒하고 치읒은 있잖아. 얘네들이 뭐로 바꿔서 소리가 났었던 거냐? 시옷으로 바꿔서 소리가 났었던 거야. 그러니까 종성에서 무엇은
지읒, 치읓, 시옷은 발음이 구분되지 않았던 거지. 지읒하고 치읓은 모두 다 뭐로 바꾼다? 시옷으로 바꿔서 발음이 된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표기가 우리 훈민정음에 보면은 뭐 나왔었더라? 사, 맛, 띠 라고 나왔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원래 얘가 있잖아. 사, 맛, 따 하고 원래 기본형에 뭐가 들어가 있냐? 치읓 받침이거든, 종성이. 근데 이 종성에서 치읓 받침이 발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얘가 뭐로 교체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 시옷으로 교체된 거야. 그리고 이 시옷은 선생님이 현대국어로 발음할 때는 사, 맞다 하고 디귿으로 바꿔서 발음을 하지만 당시에 옛날 사람들은 시옷을 종성에서도 발음을 했다. 제 음가대로.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특징 몇종성법, 팔종성법이 나타난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우선하고 앞에서 다른 이론들은 이론 수업에서 우리 배웠잖아. 그럼 이제 바로 텍스트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 다 책을 갖고 있으니까 책을 보면서 하면 되고요.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을 해줄 거니까 잘 따라오면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부터 나란 말싸미 라고 돼 있지. 그지?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하더라? 나라의 말이 라고 해석하죠. 자, 선생님이 방점 표기는 안 하고 있어요. 방점은 우리 지난주에 다 한번 했으니까. 자, 그래서 나라의 말이 라고 해석을 하지. 그럼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형태소 분석을 해볼 거야. 얘는 뭐냐면 원래 나라 그리고 플러스 시옷 플러스 말씀 플러스 이 이렇게 분석되죠. 그지? 자, 우선 첫 번째 선생님이 나라라는 단어에다가 뭘 써놨냐? 일단 히읗 받침을 써놨어. 중세국어에는 좀 독특한 단어들이 있었어. 그게 바로 뭘 썼냐면 우리 배웠죠? 히읗, 종성, 체언이라는 걸 배웠었어. 그지? 그럼 다시 한번 또 해보자. 히읗 종성이라는 애는 체언이라는 애는 어떤 거냐면 단어 안에 있잖아. 히읗이 숨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이 평소에는 히읗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언제 히읗이 나타나냐? 나라가 히읗 종성 체언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거나 아니면 과나 도와 같이 기역이나 디귿으로 시작하는 조사랑 만나잖아. 그러면 그때 딱 뭐가 출현을 하는 거냐? 히읗이 그때 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걸 보고 히읗 종성 체언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히읗이 종성으로 숨어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나라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 주격부사가 결합할 때 이가 결합하는 거거든. 그럼 봐봐봐. 우리 주격부사 이거 배웠었죠? 앞말이 뭐로 끝날 때? 자음으로 끝날 때 중세국어에서 주격조사 뭘 썼더라? 이를 썼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주격조사 이를 썼다는 것은 나라라는 단어에 종성으로 히읗이 있다라는 거, 종성이 자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으니까 이를 쓴 거야. 그럼 이때 이렇게 어때? 지금 히읗이 출현을 해.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나라, 히가 되겠죠. 됐지? 그럼 또 봐봐. 나라 뒤에 이제 뭐가 오느냐? 예를 들어서 과가 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기역하고 디귿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붙으면 얘가 나라, 화 이렇게 있잖아. 히읗하고 기역이 뭐 되면 돼? 자음 축약이 되면 되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런다?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한다.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 히읗 종성 체언이라는 것은 있잖아. 꼭 출현 환경을 기억해 놔둬야 돼.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나 기역하고 디귿, 뭐 과하고 도와 같이 이런 애들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히읗이 나타나. 그럼 그 이외의 경우에는 히읗이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있잖아. 뒤에 뭐가 붙었어? 관형격 조사, 시옷이 붙은 거지. 그지? 그래서 시옷 앞에서는 히읗이 출현을 하지 않는 거야, 지금. 알겠죠? 됐지? 자, 그럼 선생님, 현대국어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까?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히읗 종성 체언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뭐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냐? 요 흔적이 옛말의 흔적이 현대국어에 남아있어. 그래서 우리 봐봐. 대표적으로 살 플러스 고기. 얘 보고 뭐라 그래? 살코기라 그러고 그리고 안 플러스 박. 얘 보고는 뭐라 그래? 안팎이라 그러죠. 또 해볼까? 머리 플러스 가락. 얘 보고는 뭐라 그래?
머리카락이라 그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암컷이랑 수컷이라고 했을 때 요 암하고 수 있잖아. 얘네들도 다 중세국어에서 희귀종성이었거든. 그러니까 암 플러스 개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암캐라 그러고, 수 플러스 개 보고 뭐라 그래? 수캐라 그러지. 많이 들어봤죠? 암컷, 수컷, 암평아리, 수평아리, 암캐, 수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이 있잖아. 다 중세국어에서 희귀종성 체언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옛말의 흔적이 현대국어에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럼 나라에서 히읗은 어때? 뒤에 뭐가 왔으니까?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으니까 얘는 출연하지 않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시옷은 뭘 썼어? 얘는 무슨 격 조사? 관형격 조사. 현대국어에는 관형격 조사가 뭐뭐의 하나밖에 없잖아. 나의 집, 친구의 가방 이런 식으로. 근데 중세국어는 관형격 조사가 좀 더 다양했었죠. 그치? 자, 다시 한번 또 선생님이랑 같이 환기해볼까?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라는 것은 있잖아. 일단 크게 어떻게 쓰이냐? 시옷을 쓰거나 아니면 에나 의를 쓰죠. 그지? 자, 그래서 시옷을 쓸 때는 어떠냐? 앞말이 뭐일 때? 무정명사가 올 때나. 우리 무정이라는 것은 뭘 썼더라? 지금 감정이 없는 애들, 사람하고 동물을 제외한 애들. 그죠? 자, 그리고 앞말이 뭐가 왔을 때? 높임의 무슨 명사? 유정명사가 왔을 때. 그죠? 그럼 이럴 때 관형격 조사로 시옷을 쓰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어떤 애야? 무정명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관형격 조사 뭘 쓴 거? 지금 시옷을 쓴 거야. 그래서 나라시 된 거죠. 그러면 선생님, 높임의 유정명사는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그럼 부처님 밑에다가 뭘 써? 시옷을 쓰는 거지. 그지? 그럼 이렇게 지금 무정명사가 오거나 높임의 유정명사가 올 때 관형격 조사로 시옷을 쓴다.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이제는 뭐냐? 평칭의 무슨 명사? 유정명사가 왔을 때. 그지? 높이지 않는 사람이나 동물이 왔을 때는 어때? 에나 의를 쓰는 거야. 그럼 생김새 보니까 에하고 의의 쓰임새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죠? 얘는 아래아가 붙어 있는 거잖아. 에. 그럼 얘는 뭐야? 양성모음인 거니까 앞말이 뭐가 왔을 때 양성모음으로 끝나게 되면 에를 쓰는 거고, 얘는 의가 음성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앞말이 음성모음으로 끝나면 이제 의를 쓰는 거지.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봐봐.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 사슴. 옛날에는 사슴을 이렇게 썼거든. 그럼 여기 아래아가 있죠? 그럼 아래아를 쓰니까 무슨 모음이야? 양성모음이잖아. 그럼 사슴 플러스 에. 이어서 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사삼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성모음 오는 거 해볼까? 거북. 거북이 바로 거북이야, 거북이. 그럼 거북이 뒤에다가 뭘 써? 의를 쓰죠? 그럼 발음 나는 대로 이어서 게 하니까 뭐가 되겠어? 거북이가 되는 거. 알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지금 중세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가 현대국어보다 종류가 더 있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에를 쓰느냐, 의를 쓰느냐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생각해야지. 그지? 자, 그럼 이렇게 나라의 말씀이, 자, 잘 봐봐. 우리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뭐로 알고 있어야 되더라? 의미가 축소된 단어. 그죠? 원래 말씀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였어? 말 전체의 의미였었다가 지금은 말을 높이거나 아니면 좀 독특하죠? 겸양. 내가 하는 말을 낮출 때도 말씀이란 단어를 써요. 어르신,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인 거잖아. 그래서 자신의 말을 낮춰서 쓸 때도 말씀을 써요. 그러면 이렇게 말 전체를 지칭하다가 말의 높임이나 지금 낮추는 겸양의 의미로 바뀌었으니까 말씀은 의미가 축소된 단어지. 그지? 그리고 여기 말씀 한번 봐봐. 뭐 있어? 쌍시옷이 있잖아. 우리 이렇게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걸 무슨 병서라 그러더라? 이런 걸 각자 병서라고 하죠. 그지?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하고 앞에 뭐로 끝났어? 또 자음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뭘 쓴 거야? 주격조사 이를 쓴 거죠. 됐지? 자, 우리 앞말이 뭐로 끝났으니까 자음으로 끝나니까 주격조사 이를 쓴 거. 그리고 또 기억할 거. 중세국어에는 주격조사 가가 있었다 없었다? 가는 없었다. 근대국어부터 주격조사 가가 쓰이기 시작한 거야. 됐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어 분석이 끝났죠. 나란 말삼이 그러면 나라의 말이. 그지?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중국에 달아. 거기 보면은 왜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지금 잘 봐봐.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얘를 이렇게 읽으면은 안 되는 것이요. 얘는 무슨 한자음 표기였었더라?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 그죠? 자, 우리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뭐라고? 중국어 원음에 가깝게 한자음을 표기한 무슨 표기체계? 이상적인 표기체계. 그럼 이상적인 표기라는 말은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얘는 무슨 음이 아니었었던 거냐면 현실음은 아니었었던 거야.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쓰긴 하지만 발음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지. 그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실제 발음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 현실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주의할 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몇 세기에만 쓰였다? 15세기에만 쓰였다. 됐죠? 자, 그럼 나라의 말이 중국에 달아. 그럼 잘 봐. 중국에 달아. 그럼 얘 어떻게 해석해요? 중국과 달라서 라고 해석하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 우리 막 너무 많이 했었던 거 나오잖아. 여기에 애가 바로 뭡니까? 요 애가 당시에 뭐로 쓰인 거야? 비교 부사격 조사.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대상하고 비교할 때 쓰는 걸 비교부사격 조사라 그러거든. 비교부사격 조사에 중세국어에 애를 썼던 거야. 물론 애만 있진 않아요. 우리 시험 봤었던 단어들 중에 이런 것도 있어. 뭐뭐 도곤이란 말도 있어. 그리고 뭐뭐 라와라는 말도 있어. 대표적인 중세국어 당시의 비교부사격 조사거든. 그치?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떤 문제로 출제가 되느냐? 여기다가 밑줄 그어놓고 현대국어하고 똑같은 걸 골라라 라고 하면 현대국어에서 똑같이 뭘 고르면 돼? 비교하는 걸 고르면 되죠? 그래서 보통 문장의 형태가 물론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 이런 뭐뭐보다를 쓰기도 하지만 보통 와와 바를 비교부사격 조사로 쓰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런 거 있어. 뭐뭐와 비슷하다, 뭐뭐와 같다, 뭐뭐와 다르다 이런 애들. 그치? 그럼 이런 문장들이 있는 게 바로 뭐다? 비교부사격 조사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자, 그럼 나라의 말이 중국에 달아. 그리고 여기에서 달아의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달아는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냐? 다르다. 여기 아래아를 씁니다. 그치?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 어때? 어미 아가 온 거야. 됐죠? 자, 그럼 딱 봐봐봐. 자, 지금 어간이 보니까 뭐로 끝났어? 양성모음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어미도 똑같이 뭐가 온 거야? 양성모음이 온 거야. 그럼 우리 이거 뭐라고 하더라?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뭐가 지켜졌다?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디테일하게 나오면 그냥 중세국어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현대국어 문법 지식도 되게 중요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모음 조화가 나타나는 것도 그냥 모음 조화라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모음 조화가 나타났는지 얘는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모음 조화가 나타났다. 알겠죠? 됐죠? 그럼 이 다르 플러스 아가 어떻게 활용을 한 거냐? 아로 활용을 한 거야. 알겠죠? 됐지?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무슨 활용이라고 하느냐? 그냥 심플해. 무슨 활용? 리을, 이응형 활용이라 그래요. 알겠죠? 됐지? 리을, 이응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뭐랑 비교를 해볼까? 현대국어랑 비교를 해볼 거야. 그럼 현대국어는 어때? 다르 플러스 아죠? 얘가 뭐가 돼요? 달라가 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뭐냐? 리을형 활용이야. 리을형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이제 보통 언어와 매체하고 그러면 배우죠? 무슨 불규칙이라고 하느냐? 르 불규칙이라고 해서 이런 단어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었을 때 르가 뭐로 바뀌는 거냐? 이렇게 리을 두 개로 바뀌는 거야. 이런 걸 르 불규칙이라 그러거든. 되게 많이 있어. 또 뭐 있을까? 선물을 고르다. 플러스 아. 얘 보고 뭐라 그래? 콜라라 그러죠. 그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흐르다도 해볼까? 물이 흐르다. 플러스 어. 얘 보고 뭐라 그래요? 흘러라 그러지. 그지? 그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랑 만났을 때 르가 리을 두 개로 바뀌는 거. 이런 걸 현대국어에서는 르불규칙이라고 한다. 됐죠? 그럼 이런 식으로 현대국어는 리을형으로 활용을 하는데 중세국어에는 어떻게 활용을 했어? 리을 이응형으로 활용을 했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여기에서 뭘 잘 봐야 되느냐? 달 알아라고 했을 때 요 이응을 잘 봐야 돼. 알겠죠? 지금 봐봐. 우리 15세기 국어는 지금 여기에서 다 이어섞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얘를 이어섞기 했다면 뭐라고 썼겠어? 달아라고 썼겠죠. 그지? 근데 보니까 달아라고 쓰지 않은 걸 보면 아마 여기 달아에서 요 이응은 뭐가 있었던 거야? 음가가 있었던 거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음가가 있다는 게 무슨 말? 발음을 한다는 거. 알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실 처음에 지금 봐봐. 요 이응은 어때?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발음이 똑같잖아. 아나 발음이 똑같으니까 요 이응은 보통 음가가 없다 그러거든. 알겠지? 그치? 근데 아마 중세국어 당시 사람들은 요걸 발음했었던 거야. 그래서 요 이응은 어떤 이응이야? 발음을 하지 않는 음가가 없는 이응이 아니라 아마 음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쓰지 않고 달아라고 쓰지 않고 달아라고 썼을 것이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죠. 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중국의 달아까지 했어. 자, 우리 중국과 달라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자, 그 다음 이제 이쪽으로 올게요.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자, 그럼 봐봐.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와. 문자와로 라고 되지. 해석은 어떻게 하냐? 문자와로 해석을 합니다. 문자로라고 해석하면 안 돼. 뭐뭐와 통하다.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럴 때 쓰는 말 있잖아. 나 친구와 말이 잘 통해. 나 걔하고 잘 통해.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 와로라는 것은 뭐냐면 또 앞에서 우리 비교부사격 조사 배우니까 나오는 것마다 다 비교부사격이라고 하면 안 돼. 여기에서 와로라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공동부사격 조사라고 부르는 거야. 공동이 바로 뭘까? 공동체 할 때 그 공동, 함께 하는 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문자와 통하지 않는다. 나 친구와 말이 잘 통한다. 그럴 때 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문자와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있죠. 이때 말하는 문자라는 것은 뭐가 아니야? 한글이 아니죠? 여기에서 문자는 뭐야? 한자를 의미하는 거지. 한문을 의미하는 거야. 왜냐면 당시에는 우리 문자가 없다 보니까 뭘 빌려다 썼었던 거냐? 한자 빌려다서 그 문자 생활을 했었던 거잖아. 우리 그런 걸 보고 차자표기법이라 그러거든. 문자를 빌려서 쓴다고. 그죠? 근데 사실 말하고 글이 일치하지가 않았었던 거잖아. 그리고 사실 사대부들은 문자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백성들은 하기가 힘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문자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럼 문자와 할 때 요 문자 어때요? 요 무슨 한자음 표기?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 아까 배웠었죠? 중국어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거고요. 실제 그렇게 발음하지 않았다. 문짱 아니야. 그냥 문자야. 이 이응은 뭐가 없는 이응이야? 음가가 없는 이응이죠. 그치? 종성에서 이응은 음가가 없었어. 뭐가 음가가 있었어? 예디응. 알겠지? 그치? 그래서 꼭 구분해야 돼. 요 이응은 종성에서 뭐가 없었다? 음가가 없었다. 예디응을 써야지 이 이응이 뭐가 있는 이응이야? 음가가 있는 이응이야. 그치? 자, 그럼 문자와, 자, 지금 이 한자와, 그리고 사마띠. 자, 그럼 사마띠. 여기까지 쓸게요. 아니, 할세. 그지? 자, 우리 사맞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이 통하다 할 때 그 통하다란 뜻이야.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사어지. 이 사맞다란 단어는 그럼 이렇게 통하지 않음으로, 아니함으로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치? 그럼 잘 봐봐. 그럼 일단 내용을 짚고 가보자. 나라의 말이 중국의 언어하고 달라서 문자와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그거 무슨 정신이었었더라? 자주정신. 그죠? 우리의 말과 중국의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서로 다르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중국의 한자를 비워서 써봤자 언문 일치가 안 되니까 당연히 문자 생활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야.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사마띠로 갑니다. 자, 사마띠라는 것은 일단 뭐냐면 여기에서 뭐부터 기억해놔둬야 되느냐? 첫 번째, 뭘 알려준다? 팔종성법이 쓰였다는 걸 알려주는 단어다. 그지? 아까 우리 배웠었죠?
얘가 원래는 기본형에 받침 뭐가 있었던 거냐? 사, 맞, 따 하고 치읓 받침이 있었던 거거든. 그지? 근데 그 치읓이 종성에서 발음이 되지 않으니까 종성에서 뭐로? 시옷으로 바꿔서 지금 표기를 한 거야. 팔종성법이라는 것은 발음하는 것만 종성에서 쓴다. 그지? 그래서 지읒이랑 치읓이 종성에 오게 되면 모두 뭐로? 시옷으로 지금 교체 발음됐었던 거야. 그러니까 표기도 뭐로 쓰는 거야? 시옷으로 쓰는 거죠. 그지? 그럼 선생님, 원래 삼았다란 단어가 종성 받침이 치읓이었다는 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학자들이 연구할 때 뭐라 했어? 이것저것 문헌을 찾아보면서 이 단어 뒤에 뭐가 왔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아라는 어미가 왔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겠죠? 그럼 그 경우에 얘가 어때? 사, 마, 차 이런 식으로 치읓이 지금 이어졌게 하면서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런 걸 통해서 학자들이 기본형에 뭐가 있었던 거구나. 치읓 받침이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일단 첫 번째 팔종성법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단어는 지금 쓰이는 단어, 안 쓰이는 단어? 안 쓰이는 단어야. 말이 통하다라고 할 때 그 통하다라는 의미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뭐다? 죽어버린 말, 사어에 해당한다. 그지?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있죠? 딥. 세 번째, 뭐가 일어나지 않았다?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됐지? 자, 우리 배웠죠? 중세국어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야. 왜 국외음화가 안 일어났었던 거냐? 당시에 있잖아. 지읒하고 치읓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아니었었냐면 당시에는 국외음으로 발음되지 않았어. 얘가 뭐로 발음됐었던 거냐? 치조음이었어. 잇몸 소리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야. 우리 국외음화 왜 일어나는 거야? 한번 또 다시 설명해 볼까요? 자, 이렇게 발음기관 단면도가 있으면 잘 봐. 디귿티읕이 발음 닿는 위치가 여기잖아. 혀끝하고 잇몸 소리. 그리고 이 모음이 한 요쯤에서 발음되죠? 그럼 발음할 때 어때? 지읒 한번 발음해 볼까? 즈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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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츠이. 발음 나는 위치가 비슷하단 말이야. 생립천장 소리. 근데 드트이, 드트이 이러면 어때? 디귿티읕을 뒤로 당겨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좀 거리가 멀잖아. 그래서 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티읕이 지읒, 치읓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걸 국외음화라 그러거든. 그런데 당시 중세국어 당시에는 지읒, 치읓이 발음되는 위치가 생입천장이 아니라 디귿티읕하고 똑같이 치조음이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외음화라는 것 자체가 일어날 수 없었겠죠. 그지? 그래서 국외음화는 있잖아.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냐? 근대국어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세국어는 국외음화 안 일어났어요. 되지? 자, 그럼 이렇게 서로, 자, 사마띠, 아니할세. 선생님이 여기서 서르를 빼먹었네요. 서르. 서르가 서로라는 의미죠. 그지? 자, 그리고 또 주의할 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어하고 의가 보이시죠? 둘 다 무슨 모음이야? 음성 모음이잖아. 근데 이제 같은 지금 어때? 음성 모음끼리 모음 조화가 일어났어. 근데 얘는 어떤 모음 조화라고 할 수 있을까? 서하고 르를 형태소를 더 이상 못 나눈다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뭐에서? 한 형태소 내부에서 모음 조화가 나타났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이렇게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자, 아니할세 분석해볼까? 얘는 심플하죠? 아니하다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리을세 이렇게 분석하겠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리을세라는 것은 뭐냐면 원인이라든가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에 해당하는 거야. 앞에가 어간이고요. 얘가 바로 어미가 되는 거. 알겠지? 그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문자와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통하지 아니하므로 여기까지가 바로 자주정신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이렇게 우리의 말하고 중국의 말이 다르니까 아무리 지금 한자 빌려서 써봤자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지? 그럼 이런 전차로, 자, 이런 전차로. 잘 봐요. 이런은 뭐 그대로 이런이겠고 전차로. 됐죠? 자, 우리 전차가 무슨 뜻이었더라? 이유, 까닭이라는 의미. 얘도 역시 뭘 썼어? 사어지 죽어버린 단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야.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자, 어린,
우리 어린이 무슨 뜻? 당시에 어린은 어리석은이란 의미였죠. 그지? 자, 그래서 어린이란 단어 너무 중요하죠? 이 단어 무슨 단어야? 의미가 이동된 단어. 그지? 의미가 바뀐 단어야. 그래서 원래는 무슨 의미였었냐? 어리석은이란 뜻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의미로 바뀌었어? 나이가 적은 이란 의미로 바뀌었죠. 그지? 자, 어린 백성이. 자, 그럼 백성이도 간단하죠? 백성 할 때 요거 무슨 이응 써야 돼? 예디응 써야 되는 거야. 왜? 지금 얘는 발음하는 이응인 거니까. 그지? 그러면 어리석은 백성이. 자, 그럼 여기에서 이는 무슨 격조사? 주격조사.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주격조사 이를 사용한 거죠. 그지? 그럼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저. 잘 봐. 니르고저 라고 돼 있죠. 그지? 자, 그럼 니르고저라는 것은 뭐냐면 이르고자. 그러니까 이르다가 지금도 쓰는 말이야. 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너 선생님한테 다 잃어버릴 거야 라고 할 때 그 이르다지. 그지?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 지금은 이르다인데 이 당시에 니를 쓴 거 보니까 중세국어에서는 뭐가 일어나지 않았구나.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 니르고자, 말하고자. 그리고 또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 두음 법칙이라는 게 뭘 썼더라? 단어 첫머리에 뭐가 오는 거? 특정음이 오는 것을 꺼리는 현상. 이걸 보고 뭐라 그래? 두음 법칙이라 그러죠?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어 첫머리에 니, 냐, 녀, 뇨, 뉴가 오는 걸 꺼리는 거야. 그치? 현대국어에선 두음 법칙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소녀라고 할 땐 여라고 쓰지만 여자라고 할 땐 어때? 여라고 하지 않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현대국어는 두음 법칙이 일어나는데 중세국어는 안 일어났던 거야. 그러면 우리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 수 있을까? 중세국어 당시에는 현대국어에 비해 지금 단어 첫머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제약이 적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현대국어는 제약이 있는 거잖아. 니냐, 뇨뇨뇨 이런 것들. 랴려레르 루리 이런 애들 못 오거든. 그죠? 근데 중세국어는 두음 법칙이 안 일어났다는 거 보니까 단어 첫머리에 현대국어에 비해서 올 수 있는 자음의 제약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자, 대망의 홀빼가 왔죠. 자, 우리 홀빼는 아주 할 게 많습니다. 자, 일단 해석은 간단해. 하는 바가 있어도. 자, 홀빼이셔도 하는 바가 있어도. 이렇게 해석하죠. 그지?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요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형태소 분석으로 갑니다. 일단 홀 어떻게 분석하냐? 잘 봐봐. 자, 뭐뭐를 하다. 요거 아래아 쓰는 거야. 우리 중세국어에서 하다 할 때 아래아를 쓰는 하다가 무슨 의미냐? 일을 행하다. 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하다에다가 일단 먼저 쓸게요. 오 그리고 플러스 리을 플러스 열이니읒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까지 하고 설명할게. 얘는 뭐 플러스 뭐? 다 플러스 이 이렇게 분석해. 알겠죠? 됐죠? 자, 그럼 현대어 뜻풀이를 한번 봐봐. 하는 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 먼저 간단한 거부터 한번 해볼까? 그럼 보니까 배가 뭐구나. 바가구나. 그치? 요거는 간단하죠? 요 바는 현대국어에서도 사용하는 무슨 명사야? 의존명사. 그치?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 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 이런 애들. 그죠? 그럼 그때 쓰는 의존명사야. 그리고 잘 봐. 그럼 선생님, 요 있는 뭐? 주격조사겠네요. 그렇죠. 앞말이 뭐로 끝났어? 모음으로 끝났죠? 근데 무슨 모음?
이나 반모음이를 제외한 모음으로 끝났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지금 아로 끝났으니까 주격조사 이를 쓴 거야. 그래서 얘가 뭐가 돼? 배가 된 거야. 그지? 그럼 하는 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 현대국어에서는 주격조사 가를 썼지만 중세국어는 주격조사가 가가 없었다. 그지? 자 그럼 이제 홀이 문제인데 그럼 잘 봐봐. 하다에다가 오를 썼습니다. 우리 이때 오를 무슨 표현이라고 하느냐? 대상, 표현,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대상, 표현, 선어말, 어미라는 것은 뭐냐면 말이 어렵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정의를 써줄게. 뭐냐? 얘는 관형사 절에서 뒤에 수식을 받는 체언이 관형사절 내부에 생략된 목적어이거나 부사어임을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하냐? 대상 표현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쉽게 풀었으려고 했는데 정의가 너무 어렵죠. 그지?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먼저 현대국어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어서 봐봐봐. 잘 봐. 나는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다 라는 문장을 썼어. 그지? 그럼 여기에서 앞에 있는 가고 싶은이 뒤에 뭘 꾸미고 있어? 나라를 꾸미는 거죠. 그지? 자 근데 뒤에 꾸밈을 받는 나라가 있잖아. 사실은 이 관형사절 내부에 생략된 뭐야? 부사어죠. 그지? 어디에 가고 싶다? 나라에 가고 싶다니까. 알겠지? 그지? 그럼 이 경우에 있잖아. 중세국어 같으면 여기에다가 뭘 썼던 거냐? 요 10분이라고 할 때 요 자리에다가 지금 대상 표현 선어말어미 오를 썼던 거야. 알겠지? 그지? 자, 우리 딴 것도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봐봐봐. 이제 목적으로 한번 해볼 거야. 얘가 바로 그거야. 알겠지? 그지? 그럼 봐봐봐. 내가 봐봐. 보고 싶은으로 해보자.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보고 싶은이 뒤에 뭘 꾸며? 영화를 꾸미는 거지. 그지? 그럼 사실 이 영화라는 체어는 앞에 있는 관형사절 내부에 생략된 뭐야? 목적어잖아. 영화를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서 중세국어라면 여기다가 선어말어미 또 뭘 썼어? 오를 썼다는 거야. 알겠지? 그지? 이렇게 있잖아. 뒤에 꾸밈을 받는 애가 앞에 있는 관형사절 내부에 생략된 목적어나 부사의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걸 뭐라고 하냐? 대상 표현 선어말어미라 그래. 그럼 여기에서도 잘 봐봐. 잘 봐. 요거잖아. 얘가 얘를 꾸며. 현대어 뜻풀이로 가볼까? 하느니 발을 꾸며. 그치? 발을 하다잖아. 그치? 뭐뭐를 하다. 그죠? 그럼 뒤에 있는 의존명사 바가 있잖아. 요 관형사절 내부에 생략된 뭘 드러내? 목적어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어말어미 오를 썼다고 할 수 있는 거야. 발을 하다, 영화를 보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대상 표현 선어말어미라고 한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리을은 바로 뭐야? 리을이 있으니까 뒤에 있는 뭘 꾸며줘? 발을 꾸며주게 만드는 것이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게 만드는 무슨 어미? 관형, 사형, 전성, 어미라고 하죠.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린 이웃이 붙어서 여기에서 여린 이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뒷말을 된소리로 발음하라는 된소리 부호 역할을 해요. 알겠지? 그치? 그래서 홀배를 뭐로 발음해야 되느냐? 홀배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홀배로 발음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여린 이웃이 붙었기 때문에. 됐죠? 자, 그래서 홀배 어렵지만 이렇게 형태에서 분석을 했고요. 이때 오를 잘 기억해 놔둬야 돼. 대상 표현 선어말 어미. 그지? 그럼 이렇게 니르고자 보죠? 홀배가 이셔도. 자, 우리 여기에서 이셔도를 또 주의해야 되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냐? 이셔도를 있어도로 해석을 한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럼 이셔도 형태에서 분석을 해볼 거야. 얘를 어떻게 분석하냐? 잘 봐봐. 이, 시, 도로 분석을 해요. 알겠죠? 됐지? 그래서 이 시어도가 줄어든 게 뭐가 되는 거냐? 얘가 이셔도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좀 잘 봐봐. 여기에 시가 붙으니까 뭐라고 착각할 수 있느냐? 얘가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에는 있잖아.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 상대높임 선어말 어미 모두 안 나와. 알겠지? 매우 심플하죠? 이렇게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세종어제 훈민정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됐지? 얘는 있잖아. 요 이 시장 자체가 기본형이고 요 시는 뭐가 아니냐?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니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단어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무슨 단어냐?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얘가 형태가 요렇게도 나타나고 요렇게도 나타나. 알겠지? 그지? 그럼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it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뒤에 뭐가 왔을 때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 요 it을 쓰는 거고. 그지? 그리고 이 시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얘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 이 시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 어도 하고 뒤에 뭐로 시작하고 있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지. 그러니까 이 시다가 된 거야. 알겠죠?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시는 뭐가 아니다?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니다. 됐지? 그럼 이렇게 했잖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마침내. 자, 우리 마침내도 보니까 뭐가 잘 일어났어? 모음 조화. 그지? 이렇게 보니까 모음 조화가 잘 일어났죠? 뭐끼리 결합했어? 양성 모음끼리 결합했으니까 마침내 제 뜻을. 자, 너무 중요한 거 나왔다. 여기에서 있잖아. 제 뜻을이라고 할 때 얘를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 저의 뜻을 이라고 해석을 해. 알겠지? 그지? 자, 그럼 이제 주의할 점은 딱 이거죠. 이거 시험 너무 많이 나와. 여기에서 제라는 것은 뭐 플러스 뭐냐? 저 플러스 이야. 알겠지? 그지? 그럼 선생님, 이는 주격조사? 노. 우리 항상 중세국어 문제 풀 때는 있잖아. 모의고사에서 특히 반드시 뭘 봐야 돼? 현대어 뜻풀이를 봐야 된다 그랬지? 내가 알고 있는 정말 그 얕은 지식으로 중세국어에 대한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알겠지? 상황에 따라서 언어라는 거는 좀 변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얘도 그런 거야. 우리 이가 있잖아. 얘가 뭐로 쓰일 때가 있었냐? 관형격 부사. 얘가 관형격 부사로 쓰일 때가 있었어. 알겠지? 그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 그리고 그 다음에 나. 알겠지? 얘네들 뒤에 뭐가 붙냐? 이가 붙잖아. 그래서 얘가 관형격 부사가 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물론 있잖아. 이가 주격 부사가 될 때도 있고 관형격 부사가 될 때도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문맥을 통해 구분하는 거야. 알겠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제가 주어인 건지 관형어인 건지 구분 가능하니까.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뭐냐? 요 이가 뭐로 쓰인 거야? 관형격 조사로 쓰인 거야. 알겠죠? 절대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주격 조사라고 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쟤는 저 플러스 이 주격 조사가 아니다. 마침내 저의 뜻을. 자, 우리 여기 딱 봐봐. 중요한 거 나오죠? 비읍기 합용병선에 우리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어두 자음 군이라 그러죠. 비읍기 합용병서이기도 하고요. 요렇게 있잖아. 비읍기 합용병서는 어땠냐? 둘 다 발음했던 거야. 알겠지? 그치? 이 비읍하고 디귿을 둘 다 발음했어. 그래서 어두의 자음이 떼거지로 온다 라고 하니까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 잘 봐봐. 요 비읍이지. 야, 그 비읍기 합용병서에 나와 있는 비읍이 현대국어에도 지금 흔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게 어떤 단어들? 쌀. 쌀을 옛날에는 요렇게 썼어. 알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비읍, 시읒을 둘 다 발음해서 쌀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아마 보살 이런 비슷하게 발음했을 거야. 그래서 쌀이 원래 비읍기 합용병서가 있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현대국어에서 쌀 들어간 단어에 비읍의 흔적이 나타나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있었더라? 해 플러스 쌀. 그 해에 난 쌀을 뭐라 그래? 햅쌀이라 그러지. 그지? 그리고 역시 조 플러스 쌀. 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좁쌀이라 그러죠. 됐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바로 뭐냐? 옛말의 흔적이 나타난 단어다. 됐지? 자, 그럼 다시 일로 와서 그럼 이렇게 비읍기 합용병서 어두자음군이 쓰여줘요. 자, 그리고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하면요. 얘는 뭐 플러스 뭐가 되는 거냐?
뜻 플러스 을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을은 무슨 격조사? 목적격 조사. 아,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둘 다 무슨 모음이야? 음성 모음이죠? 그치? 그러면 얘도 모음 조화가 나타났는데 뭐 플러스 뭐? 체연 플러스 조사의 결합에서 뭐가 나타났다? 모음 조화가 나타났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뜻 플러스 을을 뭐라고 쓴 거야? 뜨들이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도 나타나? 이어섞기. 됐지? 자, 그럼 마침내 저의 뜻을 능히, 자, 실어를 잘 봐.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두 가지를 써줄 거야. 일단 실어를 있잖아. 능히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견해들이 있어. 이게 학교에서도 그렇고 문제마다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걸 능히로 보통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능히로 해석해서 요 단어는 뭐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사어다 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요 실어를 뭐 플러스 뭐로 또 형태소 분석하는 경우도 있느냐? 실 플러스 어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실 플러스 어로 분석하면 무슨 적기이기도 한 거야? 이어섞기이기도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말해주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실어를 능히, 그냥 이 단어 기본형을 이걸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근데 이것을 실 플러스 어로 분석을 해서 이어섞기가 또 나타나는 단어로 보기도 한다. 알겠죠? 학교 선생님이 말해준 대로 하는 겁니다. 됐지? 그럼 마침내 저의 뜻을 선생님 뭐 능히로 할게요. 능히. 자, 그리고 그 다음 펴디. 펴디는 뭐라고 해석해? 펴지라고 해석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어때? 뒤로 끝났으니까 뭐야? 국의 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치? 자, 정리하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국의 음화가 안 일어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사마띠람 그리고 그 다음 어때? 펴디. 이렇게 두 가지가 국의 음화가 안 일어난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어 펴디 못할 놈이. 자, 그럼 갑니다. 못 그리고 할 놈이 여기 끝까지 쓸게요. 하니라. 이렇게 됐지? 자, 그럼 해석하면 뭐냐?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라고 해석하겠지. 그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할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보자. 아까 우리 배웠죠? 뭐뭐 행하다. 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렇게 하다. 아라를 썼다고.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결합했어? 리을이야. 알겠죠? 그리고 플러스 어때요? 여린이을이 붙었어. 됐지? 자,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 리을은 뭐냐? 우리 봐. 앞에 못하는 이 뒤에 사람을 꾸미는 거잖아. 앞에서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앞에서도 우리 배웠죠?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부른다. 알겠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린이웃은 뭐냐? 이것도 된소리 부어입니까? 아니죠. 니은에 된소리가 없잖아. 응용을 한번 해봐. 이거는 된소리 부어가 아니라 뭐냐면 발음을 끊어서 해라 라고 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 절음부호라고 부르는 거야. 음을 끊어서 발음해라. 그래서 발음할 때 있잖아. 어떻게 발음하는 거냐면 홀로미 라고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홀노미 하고 끊어서 발음하라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치? 여기에서 여린이웃은 절음부호가 된다. 됐죠? 자, 그리고 잘 봐봐. 자, 우리 한번 또 응용을 해보자. 앞에서 선생님이 뭐 분석했었냐면 홀빼 분석했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홀빼라고 할 때는 여기에 모음이 오가 들어갔어. 그치? 자, 근데 할놈이라고 했을 때는 모음이 뭐 들어갔어? 아래아가 들어간 거죠? 그 차이점이 뭐겠어? 우리 홀놈이에서는 뭐 있었어? 대상 표현 선어말음이 오가 있었고, 그치? 근데 할놈이, 홀놈이 같은 경우는 있잖아. 얘는 대상 표현 선어말음이 오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잘 봐봐. 얘가 얘를 꾸밀 때 바라는 의존명사가 이 속에 들어가는 생략된 뭐였던 거야? 목적어였던 거야. 그치? 근데 얘는 뭐냐면 못탈이 놈을 꾸미잖아. 그죠? 그러면
이 놈은 있잖아. 얘가 놈이잖아요. 놈은 관형사절 내부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아니라 놈이 못한다잖아. 그럼 놈이 못하는 거니까 얘는 생략된 뭐야? 주어야. 됐지? 그럼 이렇게 뒤에 꾸밈을 받는 애가 앞에 있는 관형사절 내부에 생략된 주어일 때는 뭘 쓰지 않는 거냐? 오를 쓰지 않는 거야. 다시 한번 잘 봐. 홀빼 같은 경우는 바가 관형사절 내부에 생략된 목적어였다. 바를 하다니까. 그지? 자, 근데 반면에 못할 놈이는 놈이 못하다야. 놈이 못하다. 그럼 놈은 관형사절 내부에 생략된 뭐야? 주어인 거잖아. 그럼 주어일 땐 대상 표현 선어말어미 오를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홀 할 때 오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어때? 그냥 아래아가 들어간 거지. 알겠죠? 되지? 그래서 이렇게 구분 가능하겠죠? 자, 그럼 잘 봐봐. 이렇게 못할 놈이. 자, 그럼 놈이는 뭡니까? 형태소 분석하면 뭐 플러스 뭐? 놈 플러스 이가 되겠죠. 되지? 자, 우리 놈이라는 단어는 있잖아. 여기에서 옛날에는 놈이 아니라 뭐로 선생님이 해석했니? 사람이라고 해석했잖아. 그래서 얘도 의미가 축소된 단어. 알겠죠? 원래는 무슨 의미였냐? 사람 전체를 가리키다가 지금은 남자를 낮잡아 부르는 말로 의미 범위가 좁아든 거죠. 그래서 의미가 축소된 단어야. 되지? 그럼 못하는 사람이. 그리고 여기에서 이는 뭐야? 이제 뭐 너무 잘 알죠? 앞에가 3으로 끝났으니까 주격주사 뭘 쓴 거야? 지금 이를 쓴 거야. 되지? 그리고 못하는 사람이 하니라.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 하다는 무슨 뜻? 많다란 뜻이야.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왜 고전문학 할 때도 배웠었잖아. 중세국어 당시에 이렇게 쓰는 하다도 있고 이렇게 쓰는 하다도 있다. 그지? 위에 있는 하다가 무슨 의미야? 얘가 많다라는 의미고 밑에 있는 하다가 무슨 뜻? 일을 행하다. 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 말하고 사는 바가 있어도 자기의 뜻을 이렇게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다는 거야. 그지? 그럼 내 일을 위하여. 자, 그럼 내 일을 위하여. 그럼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 가엾게 여겨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문자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 문장에 무슨 정신? 애민 정신.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애민 정신이 나오죠. 그지?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보자. 내 일을 위하여. 우리 내는 뭐 플러스 뭐? 나 플러스 이로 분석되는 거지. 내가. 그죠? 자, 당시에는 주격조사 가가 없었다 그랬지? 그리고 여기는 앞날이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요 이라는 무슨 격? 주격조사를 쓴 거야. 요건 주격조사입니다. 됐죠? 그럼 내가 이를 위해서 이 일을 자, 백성들을 위해서 그지? 여기에서 이를 위하는 것은 백성을 말하는 거죠? 위하여. 그럼 거기 딱 봐봐봐. 위라고 돼 있는데 밑에 뭐 붙었어? 예디응이 아니고 그냥 이응 붙었죠? 이거 한자어잖아. 그래서 얘도 무슨 한자음 표기?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됐죠? 내 일을 위하여. 됐지? 그럼 여기서도 보이지? 하다라고 했을 때 요 어간, 여기까지가 어간이거든. 양성모음이야. 그럼 어미에도 똑같이 뭘 쓴 거야? 양성모음을 쓴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뭐가 잘 나타났다?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 라고 하는 거지. 그지?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자, 어여삐. 자, 요 단어도 어떤 단어니? 가엾게, 불쌍하게 라는 의미죠. 그지? 옛날에는 가엾다란 뜻이었고 지금은 예쁘다란 뜻인 거니까 우리 어여삐라는 단어 무슨 단어? 의미가 지금 이동된 단어. 됐죠? 그래서 봐봐. 예전에는 가엾다, 불쌍하다라는 의미였는데 지금은 무슨 뜻? 예쁘다라는 의미로 바뀌었죠. 의미 이동된 단어. 됐지?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가엾게 여겨서 너겨. 자, 잘 봐요. 너겨는 뭐의 줄임말이냐? 일단 해석은 여겨로 해석해. 얘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너, 기,
어의 줄임말이야. 알겠지? 그치? 그럼 얘도 똑같아. 앞에 지금 어때? 너로 시작하는 애가 왔잖아. 그럼 이것도 역시 뭐가 일어나지 않았다? 부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다. 됐죠? 내가 이제 이것을 위에 어여삐 어겨, 가엽게 어겨서, 불쌍하게 어겨서 아까 얘기했죠? 애민정신. 그지? 새로, 자 우리 새로 28자를 만들었대. 그럼 새로, 그러니까 다른 데서 문자를 빌려온 것이 아니라 새로 문자를 만든 거야. 그래서 그 부분 무슨 정신? 창조정신. 문자 또 빌려와서 쓴 게 아니라 새롭게 문자를 만든 겁니다. 창조정신이야. 그지? 28자를, 자 우리 잘 봐요. 스물. 얘 어떻게 해석해? 스물이 되는 거죠. 그지? 자 우리 봐봐봐. 이 스물이라는 애는 뭐가 일어나지 않은 단어더라?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단어.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잘 봐봐. 원순 모음화라는 것은 뭐냐면 입술에서 발음되는 입술 소리들 있죠? 무, 브, 뿌, 푸. 얘네들이 음모음이랑 만나잖아. 그러면 무, 브, 뿌, 푸. 발음이 좀 어려워. 그래서 이것을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입술을 둥글게 하는 모음 우로 바꾸는 거야. 이런 걸 입술이 둥그러지는 모음으로 바뀐다. 원순 모음화라고 하지. 그래서 현대국어에는 뭐가 일어났어? 원순 모음화가 일어났죠? 근데 중세국어엔 원순 모음화가 안 일어난 거지. 그지? 그럼 이렇게 새로 스물에서 원순 모음화가 안 일어난 거야. 주의할 점. 만약에 선생님이 있잖아. 여기다가 밑줄 쳐. 그래서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었냐? 자, 현대 국어와 달리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 라고 선택지를 만들었어. 그럼 이거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당연히 틀린 거죠. 봐라. 현대국어하고 비교하는 건 있잖아. 반드시 현대국어 단어가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현대국어에서 스물이야. 현대국어에서도 뭐가 일어나? 모음 조화가 지켜지잖아요. 중세국어도 으니까 지켜지고. 그치? 단어마다 다른 거야. 알겠죠? 예를 들어서 사슴 같은 경우 사슴은 중세국어엔 얘야. 현대국어엔 어때? 아래아가 으로 바뀌게 되거든? 이거는 현대국어하고 다르게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죠. 하지만 스물은 현대국어에서도 지켜져. 중세국어에서도 지켜져. 알겠지? 단어마다 달라.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알겠죠? 이런 데서 지금 문제를 잘 푸는 요령이 필요해요. 됐죠? 그럼 새로 28자를, 자 우리 새로 28자를 할 때 28자. 요게 어땠더라? 자음의 기본 글자가 17자. 그리고 모음의 기본 글자가 11자. 이렇게 됐었던 거지. 새로 28자를 자를, 요것도 중요한 게 있었는데, 자, 잘 봐봐. 여기에서 28자라고 했을 때 요 이응은 발음 안 하는 거잖아. 요 무슨 한자음 표기? 동국정우식 한자음 표기.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 이응은 음가가 없는 거야. 발음을 안 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목적격 조사 르를 쓴 겁니다. 알겠지? 이거 목적격 조사 붙이는 게 중요해. 봐봐. 자, 다시 한번 잘 봐봐. 자, 우리 목적격 조사가 뭐 아니면 뭐가 있어? 을 아니면 르이 있죠. 그지?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는 을, 르이 있고 중세국어는 또 모음 조화에 따라 여기다가 또 아래아를 또 쓴단 말이야. 근데 을을 쓸 거냐? 르를 쓸 거냐? 이거는 현대국어나 중세국어나 똑같아. 얘는 어때? 선생님을 이라고 할 때처럼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그지? 자, 그리고 요거는 친구를 이라고 할 때처럼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야. 알겠죠? 됐죠? 자, 그럼 잘 봐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뒤에 목적격 조사가 뭐가 붙어야 되냐?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짱 그러니까 짱을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니까 을. 그래 모음 좋아하니까 아우 나 진짜 잘했다. 양성 모음끼리 결합하니까 을을 쓰는 거네. 아를 써야겠구나 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여기다가 아를 쓰는 게 아니야. 왜? 앞말이 지금 봐봐. 이응이지만 이 이응은 발음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이응이죠. 동국정우식 한자음 표기는 분명히 무슨 거라 그랬어? 이상적 표기 체계. 현실음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적격 조사 뭘 쓴 거야?
르를 쓴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이상적인 표기체계구나 라는 걸 어떻게 알아냈겠니? 뒤에 이런 거 분석해서 알아내는 거야. 알겠지? 뒤에 목적격 불사가 을이 안 오고 르이 왔네? 그러면 요 이응은 발음을 안 하는 이응이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야. 알겠지? 그지? 요거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앞말에 있는 받침 이응이 발음하지 않는 이건 이상적인 표기일 뿐이야. 이응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격 불사가 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왔다? 르이 왔다. 알겠지?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됐지? 세로 28자를 맹근오니. 자, 우리 맹근오니도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죠? 자, 그럼 한번 분석해 봅시다. 맹근오니는 과연 여기 예디응이죠? 만드니로 해석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럼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맹글다. 맹글다가 뭔 뜻이냐? 만들다란 뜻이야.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나, 플러스 오, 플러스 니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맹글다는 만들다. 자, 그럼 일단 요 나는 바로 뭐냐면 얘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만들다가 동사잖아, 품사가. 그래서 동사 뒤에서 중세국어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로 뭘 썼냐? 나를 썼던 거지. 자, 봐봐. 내용이 어려우면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문법 요소 할 때 실제를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 봐봐. 현대국어랑 비교를 할 거야. 현대국어에서는 있잖아.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뭘 썼냐? 역시 현대국어도 동사에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죠? 뒤에다가 뭘 써? 그냥 니은을 쓰거나 혹은 뭘 써? 는을 쓰는 거지. 그지? 야, 나 집에 간다. 가다에다 뭐 붙었어? 니은이라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붙었죠? 야, 나 밥 먹는다. 그럼 먹는다 같은 경우 앞말을 사음으로 끝나면 뭘 썼어? 는이라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중세국어도 똑같아. 동사에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쓸 수 있었는데 다만 현대국어는 니은 또는 는을 썼으나 중세국어에 뭘 썼다? 나를 썼다는 점이 다르다. 되지? 그리고 잘 봐봐. 또 현대국어를 또 생각하면 쉬워. 우리 현대국어도 어때? 봐봐. 만들다에다가 플러스 니가 결합해. 그럼 얘 보고 뭐라 그래? 만든이라 그러잖아. 이렇게 어간하고 어미 붙어서 이렇게 어미가 활용을 할 때 있잖아. 뒤에 이렇게 니은으로 시작하는 애가 오면 앞에 있는 리을이 탈락하는 거거든. 알겠죠? 그죠? 그래서 만드는, 만드니 이렇게 활용하죠.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뒤에 뭐가 왔어? 니은이 온 거죠? 그래서 이거 앞에서 뭐 탈락? 리을이 탈락한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뭐가 보여? 또 오가 보이죠? 그럼 선생님, 아까 나왔던 오하고 똑같은 겁니까? 아니야. 이것은 더 간단해. 이 오는 바로 뭐냐면 주어가 1인칭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앞에 맨 앞에 주어가 뭘 썼어? 누가 만들었대? 내가 맹근온이야. 네. 그치? 나 플러스 앞에 주어 1인칭 주어 있었죠? 그러니까 주어가 1인칭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를 쓴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맹글다, 나, 오 플러스 니. 니는 어말 어미죠? 그치? 연결 어미. 자, 요렇게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온다. 그럼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잘 들어. 여기에다 밑줄 쳐. 맹근오니에다가 밑줄 쳐서 만약에 주어가 2인칭이나 3인칭으로 바뀌었다면 형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 진짜 간단하게 주어가 2인칭 또는 3인칭으로 바뀌었다면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선택지에서 물어볼 수도 있지. 당연히 형태 달라지겠죠. 왜냐? 지금 여기에서 오라는 선어말 어미는 언제만 쓰는 거야? 이 상황에서 주어가 1인칭임을 나타내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주어가 1인칭이 아니야. 2인칭 또는 3인칭이 나오는 거야. 그럼 형태가 달라지죠. 그럼 또 차근차근 해볼까? 그럼 5만 빼면 돼. 근데 심플해. 맹글다에다가 플러스 나 플러스 니 이렇게 하면 돼. 그치? 그럼 아까 배웠죠? 니은 앞에서 뭐 탈락? 리을 탈락하는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느냐? 맹, 그, 나, 니
이렇게 되겠지. 그지? 오가 빠지는 거야. 알겠죠? 됐죠? 여기에서 오를 쓴 이유는 앞에 주어가 뭐이기 때문이야? 네, 1인칭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주어의 인칭이 바뀌게 된다. 2인칭 또는 3인칭으로 바뀌면 오가 빠지니까 형태는 맹근한이로 바뀌게 된다. 됐죠? 자, 그럼 나는 있잖아. 이렇게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서 28자를 만들었대. 창조정신. 그지? 만들었으니 이렇게 창조를 했으니 사람마다 해요. 자, 우리 사람마다 이거 쉽죠? 사람마다 해요. 자, 해요는 봐봐봐.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일단 얘가 뭔가 이상한 글자가 이렇게 붙었잖아. 얘를 뭐라고 보통 해석하냐? 하여금이라고 분석을 해. 알겠지? 해석은 이거야. 그리고 이제 요 정도까지만 알면 된다. 그러면 현대국어 문법하고 연결해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그럼 사람마다 하여금 뭐뭐하게 만들다 이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무슨 표현이냐? 사동 표현이야. 그래서 여기다 밑줄 치고 현대국어 문장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 똑같은 문법 요소가 나타나는 걸 골라라. 그럼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것처럼 사동을 고르면 돼요.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 갖고 있는 거. 그지? 그럼 만약에 또 형태소를 분석한다. 그럼 형태소 분석은 어떻게 되냐면 해당 플러스 이 플러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요 이죠. 얘가 바로 뭐냐면 사동 전미사가 돼. 알겠지? 그지? 사동 전미사. 뭐뭐하게 만들다, 뭐뭐하게 하다. 의미 갖고 있는 사동 전미사가 붙은 거고 그럼 선생님 여기 무슨 쌍이음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문자가 있었다고 하면 됩니까? 아니야. 여기에서 이런 쌍이음과 같은 문자가 있었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얘가 여기만 축약하는 형태로 되게 독특하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하고 어가 축약하는 과정에서 여로 이렇게 축약되면서 이런 이상한 형태가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쌍이음 이딴 건 없어요. 됐죠? 자, 사람마다 하여금 수빈 이겨. 자, 우리 수비 일단 수비는 어떻게 해석해? 쉽게. 알겠죠? 됐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순경음 비읍이 쓰여져. 자, 순경음이라는 것은 입술 순자에다가 가벼울 경자. 입술 소리인데 좀 약한 소리를 뜻하는 거야. 그리고 이 순경음 비읍은 몇 세기에만 쓰였냐? 15세기에만 쓰였지. 15세기 말에는 소실돼. 알겠죠? 됐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지금 수비가 단어 형태가 바뀌게 되느냐? 수비, 그리고 수이, 쉬 이렇게. 황진이 시조에 보면은 청산리 몇 개수야, 수위감을 자랑마라 이런 거 나오거든. 그래서 그 수비가 나중에 수위로 변하는 거야. 알겠죠? 됐지? 자, 그렇게 사람마다 하여금 수빈 이겨. 자, 우리 니겨 쉽게 익혀서. 알겠지? 그지? 쉽게 익혀서.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니도 뭐가 안 일어났어? 둠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지?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됐죠? 날로 쑤매. 날로 쑤매. 우리 날로 쑤매라고 할 때 요 쑤매 분석을 잘해야 돼.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 얘로 분석해요. 알겠지? 자, 그럼 잘 봐봐. 얘가 일단 뭡니까? 아까 우리 배웠죠? 비읍으로 시작하는 무슨 병서? 비읍계 합용병서가 나와. 어두장군이죠? 비읍하고 시옷하고 둘 다 발음했다.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쑤매를 형태소를 분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쓰다 플러스 플러스 에 이렇게 분석합니다. 알겠지?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거 알려줄 거야. 잘 봐봐. 요 쓰다가 어간이에요. 그리고 이 은 바로 뭐냐? 명사형 어미야. 알겠지? 절대 얘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되냐? 전미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잘 봐봐. 자, 선생님이 이걸 알려주기 전에 현대국어를 먼저 설명을 해줄 거야. 어미하고 전미사하고 뭐가 다르냐? 봐봐봐. 어미는 있잖아. 절대 그 단어의 품사를 바꿀 수가 없어. 됐지? 자, 반면에 전미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늘 바꾸는 건 아니지만 품사를 바꿀 수가 있는 게 바로 뭐야? 전미사야.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줄 거야. 잘 봐. 선생님이 이런 예문을 만들어서 예쁜 그림을 잘 그림. 요렇게. 됐죠? 자, 그럼 너네도 봐봐봐. 여기에서 그림이란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앞에 그림이랑 뒤에 그림이 다른 거죠? 앞에 그림은 영어로 하면 뭡니까? 얘는 픽처잖아. 그지? 딱 그 실체가 있는 명사인 거잖아. 근데 뒤에 그림이라는 것은 그리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야. 이건 드로잉이야, 드로잉. 그지? 앞에 그림하고 뒤에 그림하고 다른 거잖아.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봐봐봐. 똑같은 미음이 붙었으나 앞에 미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아예 명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야. 그래서 요 미음은 뭐라고 하냐? 이건 전미사라고 해요. 되지? 자, 근데 반면에 뒤에 미음은 바로 뭐냐? 그리는 것을 의미하잖아. 명사로 바뀌지는 않아. 근데 그런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냐? 어미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잘 봐봐. 그러니까 앞에서 꾸며주는 것도 달라. 얘는 아예 명사가 됐어. 그러니까 예쁜, 뭐뭐한 이러한 무슨 관형어가 얘를 꾸며주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이거는 뭐야? 그리는 것이잖아. 그래서 얘는 잘이라는 뭐가 꾸며줘? 후사. 분사어가 얘를 꾸며주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전미사 붙은 거랑 어미가 붙은 거랑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치? 근데 이게 현대국어는 봐봐. 전미사도 미음, 어미도 미음. 형태가 똑같잖아. 그런데 중세국어는 형태가 달랐어요. 어떻게 형태가 달랐냐? 잘 봐봐. 중세국어 당시는 명사형 어미는 오만이면 um을 썼어. 이건 뭐에 따라 결합했는지 보이시죠? um은 무슨 모음이랑 결합할 때? 양성 모음이랑 결합할 때. 그리고 um은 어때? 음성 모음하고 결합할 때. 그지? 자, 그런데 전미사, 명사를 만들어주는 명사 파생 전미사는 뭘 썼느냐? am을 쓰거나 아니면 음을 썼던 거야. 됐죠? 그럼 이것도 뻔하죠. 얘는 뭐야? 양성 모음. 그리고 얘는 뭐? 음성 모음. 요렇게. 알겠지? 그치? 그럼 잘 봐봐. 자, 선생님이 잘 봐. 내가 어떤 말을 만들어주고 싶냐? 열매가 열림 이라는 걸 쓰고 싶어. 알겠지? 그치? 그럼 딱 봐봐. 앞에 열매는 어떤 거야? 완전 명사야. 됐죠? 그리고 뒤에 열림은 어때? 열리는 것인 거야. 됐지? 그리고 이게 선생님이 지금 이런 것들은 막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중세국어 당시는 있잖아. 이게 열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열다가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열리다 형태가 되지 않아도 돼. 그냥 열다로 이 의미를 표현할 수 있었던 거야. 됐지? 자, 그럼 잘 봐봐. 그럼 이제 열매는 아예 명사가 된 거잖아. 그러면 열다에다가 플러스 뭘 써? 전미사를 쓰는 거야. 근데 여가 무슨 모음이야? 음성 모음이죠? 그러면 음성 모음 뭘 써? 음을 쓴 거야. 그지? 그래서 발음 나는 대로 이어졌게 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 여름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름이 중세국어는 썸머가 아니에요. 이건 계절이 아니라 열매야, 열매. 알겠죠? 자, 그러면 열리는 것은 뭘 어떻게 쓰느냐? 열다에다가 플러스 뭘 써? um을 쓰는 거지. 명사형 어미를 쓰는 거야. 그리고 이어섞기 하니까 얘를 뭐라고 쓰겠어? 여름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됐지? 그럼 이렇게 중세국어 당시에는 명사형 어미와 명사 파생 전미사의 형태가 달랐다. 그럼 다시 일로 와서 자, 주의할 점. 절대 씀이라고 할 때 쓰 플러스 um입니다. 이 um은 뭐가 아니야? 전미사가 아니다. 명사형 어미다. 알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해석하면 유징이야, 유징. 알겠죠? 동명사. 그지? 자, 그럼 쓰 플러스 um이에요. 그리고 살펴봐. 요 과정에서 어때? 어간이랑 어미의 결합에서 뭐가 나타나? 모음조화가 나타난 거 보이죠? 그지? 그리고 이 수 플러스 um이 있잖아. 어떻게 되느냐? 요 의가 탈락을 해. 우리 의탈락은 현대국어에도 많이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글씨를 쓰다 플러스 얘 보고 뭐라고 해? 글씨 써 라고 하면서 의가 탈락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스 플러스 um이 일단 뭐가 되느냐? 쑥이 됩니다. 의가 탈락해서. 됐죠? 플러스 에. 그럼 잘 봐봐. 그럼 애가 무슨 격부사? 부사
부사격 부사. 우리 중세국어에서 부사격 부사도 모음조에 따라 결합한 거 기억나죠? 앞말이 양성모음으로 끝나면 애를 쓰고, 앞말이 음성모음으로 끝나면 애를 쓰고, 앞말이 이나 반모음이로 끝나면 뭘 써? 얘를 썼던 거. 알겠지? 그지? 그럼 얘는 뭐냐? 우가 무슨 모음이야? 음성 모음이죠? 그러니까 어이를 쓴 거야. 이거 다 무슨 모음이었어? 이중 모음이었던 거. 다시 한번 현대 국어에서는 요 네 가지 모음이 현대 국어는 무슨 모음이지만 단모음이지만 중세 국어 당시에는 얘가 무슨 모음이었다? 이중 모음이었다. 알겠지? 그치?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럼 잘 봐봐. 그럼 여기에서 우가 음성 모음이니까 똑같이 음성 모음 애가 온 거야. 그리고 발음 나는 대로 이어섞기 하니까 뭐가 됩니까? 매가 되는 거죠. 알겠지? 그치? 자, 그렇게 날로 수매. 됐죠? 자, 그리고 편한 키. 자, 그럼 보니까 편한 키. 거기도 보니까 편한 막 이상한 형태로 써있죠? 얘도 무슨 표기야?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 그래서 편, 안 이렇게 써있지만 실제 발음 이렇게 안 합니다. 편안이라고 하는 거야. 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 편안하게라고 해석을 해. 그리고 여기에서 키라는 것은 뭐의 축약형이냐면 키의 축약형이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키읔하고 기역이 만나서 자음 축약이 된 겁니다. 그럼 편한 키. 그치? 하고자. 말 그대로 하고자.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할이라고 돼 있는데 잘 봐요. 할에 지금 여린이읍이 붙었습니다. 따라 미니라 이렇게. 그지? 그럼 번역하면 해석하면 어떻게 돼? 할 따름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그지? 자, 그럼 이제 우리 많이 배웠으니까 형태소 분석 가능하잖아요. 지금 딱 볼까? 하다. 그 다음 플러스 리을 플러스 여린이읍이야. 그치? 자,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 하다, 일을 행하다 할 때 그 하다야. 요 리을은 뭐였어? 관형, 사형, 전성, 어미였죠.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여린이읍은 뭘까? 선생님 이거 된소리 부호입니까? 된소리 부호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된소리잖아. 알겠지? 뒤에 오는 자음이 이미 된소리잖아요. 자, 우리 어땠어? 요렇게 시옷으로 시작하는 걸 뭐라고 해? 시옷계, 하병, 병서라고 하죠. 알겠지? 그치? 자, 그리고 잘 봐. 시옷계, 하병, 병서는 어떻게 보통 발음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냐? 뒷자음에 된소리로 발음했을 것으로 추정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이미 된소리야. 그러니까 된소리 부호가 아니죠. 얘는 무슨 부호냐? 절음 부호입니다. 됐지? 할 따름이니라. 됐죠? 자, 그럼 이제 봐봐봐. 요 따름이니라는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냐? 얘는 따름 플러스 이니라. 요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가 무슨 적기? 이어적기 한 거죠? 그래서 따라미니라가 된 거야. 됐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면 돼요. 자, 근데 요게 이제 또 다르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서 선생님이 교통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이 시옷계 합용 병서를 어두잠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어요. 얘를 어두잠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어때? 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르는 거야. 알겠지? 잘 봐봐. 자, 일단 보통 문제 풀 때 있잖아. 다 문제마다도 다 달라. 이걸 어두잠군이라고 문제 내는 경우도 있고 어두잠군이 아니라고 문제 내는 경우도 있어. 자, 일단 봐봐. 어두잠군이라고 하는 경우는 그냥 어차피 어두에 어때? 서로 다른 잠이 왔으니까 어두잠군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지? 그런데 어두잠군이 아니라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있잖아. 왜 그런 거냐면 아까 얘기했지. 시옷계합용 명사는 둘 다 발음을 하지 않았거든. 얘는 뭐로 발음했었던 거냐? 뒷자음에 된소리로 발음을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아니야? 어두잠군이 아니다 라고 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양쪽 다 사실 합리적 근거가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건 어때? 학교 선생님의 견해에 따라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어서 혼동이 될 텐데 학교에서 배운 대로 스스로 교통정리를 하면 된다. 알겠지? 그치? 자, 그럼 우리 요렇게 해서 어때? 자, 지금 뭐 끝났습니까? 세종어제 훈민정음 텍스트 분석이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